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치팅 토크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다이어트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 시점부터 총 4kg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신 시험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말을 전달한다는 핑계를 삼아 제가 치팅 음식을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디저트 3구에서 시켰는데 제가 너무 아마추어같이 마이크를 켜지 않고 이미 반쪽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크로칸 슈, 그리고 생크림 슈, 그리고 녹차롤까지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반쪽을 먹어봤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 알아요. 근데 더 맛있게 먹어볼게요. 역시나 맛있습니다. 이 남은 녹차롤은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는 바로 내신 대비 PTSD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PTSD란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발생되는 정신건강 문제를 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이 바로 내신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내신 대비를 준비하는 6주 그리고 시험 보는 1주가 PTSD를 유발하는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PTSD의 대표적인 증상을 네이버 지식인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회피성, 둘째, 과민성, 셋째, 부정성입니다. 첫째, 회피성은 내일 시험이 있다. 그러면 전날 내일 치고 종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시험 보기 전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하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과민성은 이거예요.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서 시험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져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영어책을 펴고는 있는데 눈에 들어오지는 않고 그러다가 시간은 2시, 3시 되고 그래서 잠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학교 가는 친구들. 세 번째, 부정성입니다. 혼자 있고 싶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이나 인식을 갖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이렇게 본문을 잘 못 외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말이 맞지 얘들아?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 기간을 6주에서 7주라고 생각하고 시기별로 보이는 우리 아이들의 구체적인 증상들을 조금 열거해 볼게요. A 유형의 학생입니다.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동안 공부한다고 결과가 달라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B 유형의 학생들은요, 첫날 보는 과목을 망하고 나서 집에 가서 울고 불고 하다가 낙심해서 다음날 과목, 그 다음날 과목까지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줄줄이 사탕으로 못 보는 친구들입니다. C 유형의 학생들은요, 스스로 또는 남을 원망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때 제가 후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원망이라는 단어를 썼죠. 후회는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시그널의 단어예요. 근데 나 또는 타인을 원망하는 친구들은요, 보통 자존감의 결여로 이어져요. 스스로를 탓할 땐 이렇게 탓해요. 왜 나는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머리가 나쁘지? 에서 시작을 해서요. 왜 나 어렸을 때 영어 과외나 그리고 해외 유학 안 보내줬지? 부모님을 탓하거나요. 혹은 왜 우리 학원 선생님은 자료를 더 해줬지? 왜 이렇게 적중을 못하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D 유형의 학생들은요, 잠수형 학생들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요. 완전히 외부로부터 차단돼서 잠수를 시전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시험 보자마자 시험지 채점하고 앞뒤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은 시험지 들여다보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학원에 들려서 시험지 나한테 버리고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물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 시험지의 모든 문항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떤 유형에서 버벅이고 힘들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과정을 보려고 그 시험지를 걷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어법 문제가 머리를 막 쥐어뜯게 만드는 문제였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영어 선지만 보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예 읽고 해석조차 안 됐을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서술형 PTSD가 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흔적이 시험지에 녹아 있잖아요. 아이들의 연필 끝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앞에서 제가 열거한 이 4가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 그럼 너무 칭찬합니다. 칭찬해. 자,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증상을 중심으로 이 내신 기간에 어떻게 하면 이 PTSD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아껴둔 녹차로를 한 입만 먹어볼게요. 완전 입안에서 녹아버려요. 그리고 여기 디저트 3구는 되게 크림이 다 맛있네요. 크림이 정말 맛있고 그 겉에 녹차 시트는 조금 더 녹차 향이 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얘들아, 잘 들어. 이 PTSD를 극복하려면요. 첫 번째 방법은 마인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의 마인드를 정말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세상에 무서울 일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닥쳤을 때 내 감정이 막 한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내가 막 자유자재로 그 감정을 샥 끌어올려가지고 중도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업돼가지고 기분이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닐 때 이걸 쭉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내신 대비 아무것도 아니지. 널뛰는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는 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이게 어른들도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냔 말이야. 만약에 이게 자유자재로 된다는 건 너희가 인생 2회차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보다는 마인드 세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처음 시작할 때 내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켜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내신 대비 1주차가 시작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나의 마음을 제대로 된 곳에 고정시켜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6주 뒤, 7주 뒤에 내신 대비 시험을 본다는 건 이미 학사 일정상에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힘듦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대비해서 해야 되는 공부나 그리고 이 2주 남았을 때 1주 남았을 때 우리가 겪을 마음의 힘듦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내신 대비 안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공부를 미션 깨기, 도장 깨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겠어요? 물론 비교적 이게 쉽
쉽게 자연스럽게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MBC 공부가 뭐니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수능 만점을 받은 8명의 학생들이 출연을 한 거예요. 근데 이 8명의 학생들 레벨을 조사해 보니까 8명이 모두 T라는 거야. 나처럼. 그니까 그 8명 중 F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절대 F 억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T들은 생각보다 감정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 대비 기간에 이런 T 성향의 아이들도 똑같이 스트레스는 받아요. 그런데 반응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자꾸만 내 감정으로 나의 마음과 마인드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과업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주 뒤에 있을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공부의 단계와 그리고 양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역량이나 노력에 따라서 조금 더 적게, 조금 더 많이 수행할 뿐이지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6주로 잘 쪼개서 마치 그냥 미션 클리어를 하듯이 하나씩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요. 하기 너무 싫고요. 그냥 누워서 잠 안 자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만 가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은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내신 대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나는 과업에 집중할 거다. 그리고 이 단계 제시되어 있는 공부 그리고 숙제 이런 걸 수행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멋지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 내가 이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대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전에 이러한 각오와 그리고 이러한 마인드 세팅을 하고 시험 대비 1주차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내 각오는 온데간데 없이 나를 좀 무너뜨리는 인생에는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거죠. 코로나 걸렸어요. 독감 걸렸어요. 선생님, 엄마가 시골에 가야 된대요. 뭐 경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빼먹어야 된다든지. 물리적으로 내가 공부할 시간이 줄거나 숙제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멘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내신 대비 들어갈 때 선생님 말씀대로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쿨하게 주어진 것들을 수행하는 나의 멋있음에 푹 빠져서 그 과정을 즐길 거야 라고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못한 거죠. 인생은 쓰다, 인생은 써.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물론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놨던 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무조건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니야. 물론 공부량이 줄 수 있고 내가 특정 수업을 놓쳤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아팠다는 사실이, 내가 학교를 못 갔다는 사실이 시험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미리 결과를 상상해요. 그리고 본인이 미리 그 결과를 예측해요. 그러니까 상상하고 예측하는 오만함을 버리셔야 돼요. 공부는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나 공부량을 못 채웠다. 그러면 그 오만함을 가지고 공부를 거기서 중단하고 멈추면 안 돼요. 무조건 선생님한테 가서 혹은 나 스스로 계획표를 딱 펼쳐놓고 내가 지금 앞에 놓쳤던 이 공부와 숙제를 언제 메꿀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내가 진짜 물리적으로 놓쳤던 저 숙제와 그리고 공부들을 채울 수 있는 시간, 요일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만약에 없다, 과감히 버리세요. 혹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런 사유 때문에 지난주 수업도 못 듣고 과제도 못 했는데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제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는 것, 적은 인풋으로 그래도 최대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건 어떤 공부일까요? 라고 묻기를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는 중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 경조사에 갔어요. 우리가 이런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신 2주차, 3주차 나아가고 있었는데 시험 2주, 3주 남겨놓고 내 주위를 싹 돌아봤더니 나는 그 많은 시험 범위,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과목을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영어 모의고사 지문 막 40개, 50개가 시험에 들어가는데 나는 이번 한 개도 못 외웠어. 심지어 아직까지도 첫 줄 읽으면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이었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 그리고서는 주위를 싹 돌아봤는데 내 친구들은 본문을 이미 첫 줄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우거나 막 빈칸 채우기 식으로 거의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줄줄줄 나올 정도로 막 외워져 있고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큰일 났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외워지는데 또는 나 왜 지난 2주 3주 동안 게으르게 공부했지? 나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해도 그 친구들을 이기거나 그 친구들보다 점수는 더 잘 받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완전 가죠. 자, 그럴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세팅해뒀던 그 마인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너무도 감정이 여러분을 잠식시켜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아니야. 나는 과정을 즐길 거야. 즐기는 사람 이길 자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더욱 크게 사로잡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주변의 도움이라고 하면 엄마? 아니 너네 엄마 말 안 듣잖아. 바로 It's me.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감정이 별거 아니야. 야, 해결책 있어. 그 정도로 큰 문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저와 같은 T로 똘똘 뭉친 선생님이나 T로 똘똘 뭉친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도움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그냥 툭 편안하게 털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믿고 있는 신뢰 가득한 사람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감정이 별게 아니래. 그리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대. 그럼 여러분들 뭐가 대수예요? 절대 작은 감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험 기간 6주를 잘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이 끝나고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DU형의 학생들, 잠수 빠지는, 잠수 타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죠. 시험 끝났다 끝 이렇게 하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마라탕 사 먹고 요화정 사 먹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는 거 충분히 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금요일에 시험 끝나면 금요일 저녁부터 자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잠도 푹 주무세요. 자, 그 대신에 충분한 휴식 끝에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그 모든 과목들을 아몰랑 하고 살지 마세요. 우리가 한국사가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바로 역사를 알고 우리가 미래에 그 과거와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과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중간 봤다, 기말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시험지를 책상에 쫙 펼쳐놓고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 안에 미래를 위한 대비, 미래를 위한 개선, 발전에 꿀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딱 펼쳐놓고 틀린 문제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이때 들여다볼 때는 내가 왜 이 문항을 틀렸는가?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두 번째, 내가 모르는 단어 때문에 해석이 안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이 문제의 출제 의도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든지 등등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를 샅샅이 들여다보셔야 해요. 이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해서 분석서도 보내주고 수업 시간에 핵심 문항들은 다시 풀이도 해주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풀이 해줬을 때 그리고 분석서 보냈을 때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의 출제자의 의도, 즉 출제자의 안경을 써보려고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경을 쓰고 기말고사 1주차로 들어가게 되면 기말고사에 5점, 10점, 20점 올리는 건 불가해도 내가 틀렸던 그 유형 하나를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맞추는 희열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희열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정시켜두는 거. 그게 결국엔 진짜 마인드 세팅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고요. 정말 마지막 조언은 이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도대체 왜 중학교 때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저 왜 중학교 때 단어 많이 안 외웠을까요? 선생님, 저 왜 중학교 때 유학 같은 거 안 가서 이렇게도 영어 듣기, 영어 지문 읽는 게 힘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줘야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순간 지나자마자 내일이 오고 미래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야 돼요. 전요, 변태처럼 내일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또 세상이 내일 무슨 어려움으로 날까 할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잠들어요. 진짜로.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가깝게는 여름방학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여름방학이 굉장히 설레는 시기로 여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어떤 공부로 어떤 약점을 채워가면서 여름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내가 미션 하나를 만들고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저를 찾아오기를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혹시 멀리 있는 구독자 친구들, 저한테 댓글이나 인스타로 DM 주세요. 얼마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잔소리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한 여름을 위하여. 안녕.